안녕하십니까.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예. 반갑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선입니다. 네. 자, 저희가 그동안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이번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그래서 기대해라고 만들었습니다. 멋있어. 예. 아니 그냥 기대가 돼요 또. 그렇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니까 복음으로. 예. 자, 오늘 이 무너진 혼돈의 시대 우리가 뭐로 세울 겁니까? 다음 세대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예. 그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어.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기대에 첫 시간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세골 알죠? 네, 진세골 안에 있는 학교 LBOT 기독혁신학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이 나오셨어요. 네. 자, 이사장 우리 목사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LBOT 기독혁신학교 이사장 하태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립자시고요. 네. 자, 그리고 교장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LBOT 기독혁신학교의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장혜주입니다. 네, 사모님.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LBOT 학교에 재학 중인 장경훈이라고 합니다. 네. 학생 대표요? 오늘 잘생긴 걸로 뽑혔대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 같은데. 예. 자, 그리고요. 자, 학부형 대표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혁신학교에 2년 동안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미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이세요? 네, 지금 웩 소속 선교사입니다.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네. 잘 나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혹시 옆에 경훈이 어머니?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 거죠? 네. 경훈이가 아빠 닮았구나. 네, 아빠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요. 자, LBOT. 네네. 먼저 이름부터가 좀 특이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 학교 이름이 좀 특별하죠. 네네. Life Based on the Truth. 그래서 진리 위의 삶 기독혁신학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목사님 저기 우리가 소개할 때 기독교 대안학교란 말 많이 쓰는데 그렇죠. 예. 여기는 왜 기독혁신학교란 말을 쓰죠? 기독혁신학교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어떤 공교육의 대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원래 우리가 가야 되는 교육이 무엇인가 그런데 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혁신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학교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네. 사모님 장혜주 사모님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사실은 교육자 전에 전문가 일을 하시는 게 있어요. 네. 예. 그게 제가 그 건강음식연구소 소장으로 한 25년 동안 계속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음식이라는 게 연구소. 뭐죠? 그러니까 살리는 먹거리에 대한 연구죠. 특별히 제가 이제 환자 식이에 관련한 환자식? 저한테 아까 선물로 이 책 한 권 주셨는데 저한테도 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죠? 이거 만드신 거예요, 그죠? 네네. 당뇨에 좋은 음식. 저는 암을 고치는 음식. 이런 건강 음식 연구소 소장으로 25년. 네. 근데 이렇게 하시게 된 또 이유가 있네요. 어머니가 누구시죠? 네, 저희 어머니가 그 한식 요리의 대가. 한 심영숙 50년간 심영숙 권사님의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에? 아, 그러시구나. 지난번에 여기 나오셨을 때 따님이 4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둘째시네?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나오셔가지고 우리 둘째가 학교를 한다는데 아유 근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가셨어요. 자, 그런 분이 건강음식 전문가가 기독교 학교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어머니 요리를 또 저희 딸들이 다 전수를 받으면서 그 요리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저희 언니가 완전히 또 부원장으로 같이 섬기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어머니 밑에서 요리 배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굉장히 엄격하셔서. 그러니까요. 방송에서도 그게 나타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더 관심 있는 분야는 살리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음식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더 공부를 했을 때 처음에는 조금 반대를 하셨어요. 요리를 할 거면 내 요리를 그냥 전수받아서 하지 왜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느냐. 그러니까 쉽게 살지. 네, 저는 이제 근데 그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많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같이 잘 소통해 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학교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그렇게 요리를 시작하다가 저희가 이제 아이가 좀 어렸을 때 지금은 다 두 아이가 성인이 됐지만 아들 둘이 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애들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해서 애들을 양육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이제 전국에 있는 그 기독대안학교 그때는 거의 아마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전국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보고 설립하신 그 취지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아이를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잠깐 보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홈스쿨도 좀 잠깐 하기도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뭐 선교지에 계시는 또 귀한 선교사님의 자녀 둘을 저희 가정에 같이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또 중국인인 딸내미를 또 한 명 품게 돼서 한 5명이 같이 저희 자라나는 그런 시기를 좀 가졌었는데 그걸 계기로 아이들이 어떻게 한국의 교육에 적응할까라고 준비하면서 캠프를 좀 시작했죠. 무슨 캠프? 백권 캠프라고. 백권 캠프. 난 백공이라는 줄 알고. 네네. 백권. 네, 처음 시작은 한 달에 100권의 책을 읽고 100장의 글을 쓰는 캠프로 좀 무지막지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한 달에 100권 읽어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시작할 때가 한 11명이 같이 모였어요. 저희가 이제 섬 선교 다니면서 있었던 섬 지역의 또 목회자 자녀랑 또 여러 친구들 아롱이다롱이가 모여서 11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100권 캠프. 애들이 해요? 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이제 목사님이랑 제가 독서 지도사 과정을 마치고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아이들을 품었는데 준비가 아주 철저하게 됐었구나. 한 달이 끝나고 났을 때 너무 귀한 열매들을 저희가 보게 됐어요. 특별히. 그래서 이게 한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 지금으로부터 그때가 지금 2009년도니까 지금까지 학교 세워진 이후에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1년에 두세 번 정도가 해서 얼마 전에 33차 100권 캠프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 100권 어떤 걸 읽혀요, 처음에? 100권은 어떤 책이든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어떤 텍스트든 성경적 관점으로 풀어내는 거. 그거를 이제 안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텍스트를 제한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온 세상은 우리의 캠퍼스고 온 세상은 우리의 텍스트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책 제목 말씀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만화책은 안 되고. 만화책도 돼요? 그럼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골라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학교 안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한 18,000권 정도 책이 있는데 그 모든 책들을 이제 아이들이 고르는 것부터 배움이 시작되는 거죠. 책 제목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잖아요. 아니 만화책만 고르면 어떻게 돼요?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요새 만화책도 이렇게 학습 만화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책들도 많고 또 고전들을 만화로 바꾼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텍스트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텍스트라고 주로 이제 요즘 표현하는데 글로 쓸 수 있는 건 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요. 그림으로 그리는 건 음악 기호로 표현되고 또 그건 음악 퍼포먼스로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또 춤을 출 수도 있고 그것이 영화가 되거나 웹툰이 되거나 확장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 다양한 텍스트로 나오고 지금은 벌써 이미 비주얼 세대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또 다양한 형태로 텍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경훈 학생도 책 많이 읽었겠네? 네, 저도 그래서 작년 2019년에 100권을 읽고 100개의 텍스트를 써서 그거를 학교에 인증을 받고 저도 100권을 읽은 걸로 돼 있어서. 아니 그러면은 이 학교 다니기 전, LBOT 다니기 전에는 한 달에 몇 권이나 읽었어요? 뭐 그걸 일일이 세진 않았지만
그래도 안 읽은 것 같진 않아요. 한 16권 정도는 읽은 그래요?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 자랑 좀 해줄 수 있어요? 일단 일반 학교에서는 뭔가 정해져 있는 틀에 맞춰서 하는 공부가 언젠가 가다 보면은 지겨울 수도 있고 금방 지치기 마련인데 제가 이 학교 와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계획하고 제가 길을 모색하고 그 길을 학교에서 도움을 받아서 더 멋지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요? 퀘스트나 그러니까 과목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저희는 또 SDL이라고 스스로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주제도 스스로 정해서 내가 이런 공부를 했다는 거를 이제 방학식 전날에 이제 연구 발표라고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 학교에 있으면 솔직히 자기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기말고사에서 나온 점수로만 자기를 평가하기에는 그 점수보다 제가 더 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학교 와서 그 숫자를 넘어서 더 큰 세상을 보고 더 큰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장경훈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나이로 좀 물어볼게요. 세상 학년으로 몇 학년쯤 돼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죠. 15살이니까. 세상 공학 저기 공립학교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숫자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숫자보다 더 위일 수도 있지 않나. 자, 그러면 우리 학교 구경 좀 가요. 네. 학교 준비되어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학교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야, 학교 예쁘다. 노란색이야. 야, 진짜 무슨 학생들도 많네요. 그때는 이제 초기 캠프 때 네. 사진 학교 세워지기 전에. 여긴 더 많네. 네. 이제 뭐 인간 토론하고 있고. 네. 약간 대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유롭게 공부하다 보니까. 얘가 진세골 안에 있다고 그랬죠,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자연하고 바로 접해 있는데 아니에요? 네, 너무 환경이 좋습니다. 저게다 책이야. 책이야. 아니 여기 지금 학교에 몇 권이 있다고요? 한 18,000권. 18,000권? 네. 도서관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곳곳에 책이 있습니다. 네. 저 심영순 권사님이시다. 네, 권사님. 어머, 조리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학교에 이런 시설이 있어요? 네. 어머. 이야, 애들이 이제 과학 수업인가 보네. 악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뭘 연구하고 뭘 배울 것인가를 아까 우리 경훈 학생 얘기하면 자기가 선택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사실은 지도한다기보다 이렇게 옆에서 관찰하고 도와주는 역할이네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게끔 만들고 이 공교육하고 정말 많이 너무 다르네요. 네, 진짜 다르죠. 저 책 있잖아요.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다. 네네. 그죠? 네. 자, 우리가 아는 경기도 광주의 진세골. 근데 그 진세골이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진리로 새로워지는 골짜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진리로 새로워지는 골짜기. 새로워지는 골짜기. 네. 아니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조리실이 있어요. 조리실 있는 학교는 되게 드물 것 같아요. 특별한 수업이 있나요? 네, 저희는 그 H&F라고 헬스 앤 푸드라는 정규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이고요. 남녀 모든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40품의 요리를 마스터해야지만 졸업 40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40가지라는 거죠? 예. 네. 그럼 그게 밑반찬도 들어갈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메인 요리도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평생 먹고 살겠다 그것만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균적으로 한 200가지 정도의 그 메뉴를 먹는다고 즐겨 먹는다고 해요. 네. 선호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살리는 먹거리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학교가 갖고 있는 방향이고요. 또 LBOT가 또 살아갈 날들을 준비하는 또 연구 중심 학교의 학교이기 때문에 살 날들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라고 과목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과 음식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럼 학생들 우리 경훈이도 그 음식 배워서 직접 해봐요? 네, 몇 번 해본 적 있어요. 그래요? 잘하는 게 뭐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잘하는 거는 아직은 많이 없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겉절인 것 같아요. 겉절이? 아니 겉절이가 왜 기억에 남아요? 그냥 제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입맛이 애 입맛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겉절이를 되게 좋아했는데 항상 드는 생각이 제가 만들어 먹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와서 배울 기회가 있었을 때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겉절이였거든요. 겉절이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좀 가르쳐 줘봐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기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어째저째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겉절이를 배우게 돼서 집에 가서 해봤는데 뭐 초보라서 아니 그래도 할아버지 반응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자가 만들어준 이 겉절이를 드셔보셨다고.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그냥 딱 두 가지였어요. 네가 겉절이를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랑 요리는 더 배워야겠다. 이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 뭐 아유, 그게 한 번에 그 겉절이가 나오면 너도 나도 다 요리 선생님 하지. 아니 저기 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미애 선교사님, 네. 어머니가 평가해 주세요. 겉절이 어땠어요? 사실 솔직히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대를 안 했어요. 어른들도 쉽게 하기 어려운 음식이니까. 근데 재료랑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종이에 이렇게 딱 적힌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순서대로 시간은 좀 걸렸는데 기대한 거 이상의 맛을 제가 기대치를 낮게 잡았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큰아들이 해온 건데. 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맛은 살렸어요. 네, 그럼요. 우리 그러면은 목사님, 이제 우리 신앙 얘기 좀 해요. 그래요. LBOT에서 그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뭐 지금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먹은 것이 자기를 결정하잖아요. 들은 말씀이 자기를 결정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든지 저희가 성경적 관점으로 풀어내기 이제 그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데 그걸 위해서 매일 아침에 저희가 이제 들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시작해요. 1교시?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중간에 정오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10분 정도지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을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시간이죠. 기도는 마음을 어디에 두었다는 어떤 증표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생활관이 있는 기숙형 이제 학교니까 하루가 일과 마칠 때 순종과 들음이라고 하는 또 시간으로 랩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에 하루 정도는 저녁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순종과 들음 시간을 줄여서 순들 시간이라 그래요? 네. 아침에는 들순, 저녁에는 순들 그렇게 합니다. 들순, 순들. 엎어치나 매치나.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그 일주일 내내 다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아이들 같이 목사님 그 다 하세요? 다 같이 하고요. 그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을 씁니다.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어떻게 순종하겠다고 이제 글을 쓰는 시간이고요. 또 저희가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하브루타 교육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더 생각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인생이 묻고 예수가 답하다. 그 인문예답이라고 이렇게 인생이 이름을 묻고 예수가 답하다. 아이들이 자기 몸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에 근원을 둬야 될지. 그리고 하브루타 교육이 참 좋은 것이 뭐냐면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힘이 10대에 길러져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게 익숙해지는 과정을 계속 가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교과서는 없거든요. 뭐 교과서가 이제 있는 과목들도 있지만 텍스트를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 공교육은 뭐 이제 제한된 텍스트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 그걸 통해서 성적을 올리자. 아마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본질적인 사고, 우리의 삶의 어떤 근원,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는 늘 부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든지 들음과 순종이든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가는 교육, 우리의 근원이 어딘가, 또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게 기독교육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저 학부연 대표로 김미애 선교사님 나오셨는데 선교사님은 국내에서 활동하신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왜?
네네. 근데 사실은 이 기독교 학교를 보내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첫째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 그쵸. 공교육은 뭐 그냥 다니면 나라에서, 되잖아요. 근데 부담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학력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상급 학교 진학하려면은 검정고시를 또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또 아이들 대학 문제도 그렇고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일반의 다른 학부 형님들은 두렵고 귀찮고 에이 뭐 나 혼자 튀어서 뭐 이런 생각을 좀 갖는다 그래요. 자, 선교사님은 어떻게 아들 경훈군을 이 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셨어요? 네, 경훈이가 초등학교 6학년을 보내면서 이제 그때 아이들을 중학교에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과 이제 얘기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한다,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서 뭘 한다, 이제 이런 중학교 아이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당연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생각해 보면은 10대의 가장 소중하고 어쩌면 반짝반짝 빛나는 시기인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네,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그 시간을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 또 목사님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두 분이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지 가르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그러면 우리 경훈이를 대안학교에 보내는 건 어떨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구체적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 아까 얘기하셨을 때.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게 우리 선교사님의 그 어떻게 보면 수입이라는 게 참 남편도 선교사님이시죠? 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외계에서? 네. 그거 봐. 근데 이 학교를 보내면서 재정적으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신 또 간증이 있다면서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외계에서 선교사님들은 후원 단체나 후원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믿음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놓고 내 계좌가 이건데 일로 후원해 주세요 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선교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파송교회가 있으시거나 개인 후원자들이 내가 널 도울게 이렇게는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저희도 그런 식의 크고 이렇게 후원들을 받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 후원을 받는 것만 가지고 대안학교를 보낼 만큼의 사실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컸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이런 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혜택, 이제 장학 에 대한 혜택을 알게 되고 조금 더 용기를 내었고요. 첫 번째는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 그럼에도 저희가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밑으로 동생이 둘 더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한테만 또 다 할 수도 없고 그런 있는데. 고민이 있던 중에 어떻게 했어요? 네, 이제 6학년 10월쯤 경훈이 학교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보통은 어떤 분이 재정을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신다고 할 때 이제는 저희 남편을 통해서 보통 그런 후원들이 연결되곤 하거든요. 근데 되게 우연치 않게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고 어떤 분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 알게 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좀 재정을 후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보내는 건 모르고 그 상황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에 또 당황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해서 이제 그분께서 계좌번호를 물어보셔서 제 거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처음 이제 그 다음 달에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는 좀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받으면서 이제 한 번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일회성으로 하시려나 보다 생각을 했고 사실 경훈이 학교를 보내려면 꾸준한 후원이 더 중요하니까 요거는 그냥 일회성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꾸준히 1년 넘는 시간을 그 금액이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하나님 은혜이기도 하지만 정말 저희가 딱 생각했던 그만큼의 비용이었어요. 하나님이 또 그 금액 맞추는 데는 또 기가 막히게 맞추시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10,000원도 차이 나지 않을 만큼의 그 금액 저희가 좀 물어봐도 돼요? 네, 그게 이제 30만 원이었거든요. 그 권사님이라 그랬죠? 네.
1년 동안 장학금? 네. 그럼 우리 저기 학생 대표 우리 장경훈 학생은 권사님 장학금이네? 네. 아, 그러네요. 네.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방금 알았어요. 지금 들었어요? 네. 권사님 장학금으로 겉절이를 배운 거예요. 그렇지. 네, 잘해야 돼 이제. 기숙생활하지 않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기숙사에다 놓고 저기 엄마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잖아요? 네. 중일이 뭘 알아. 네, 맞아요. 양말을 빨아보기를 했어. 뭘 해보기를 했어. 걱정 안 되셨어요? 기숙사 보낼 때?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됐어요. 근데 두 분을 워낙 제가 이제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본적인 걱정은 아니었지만 이제 예. 아이랑 떨어져서 그렇게 지내본 적이 없어서 네,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사실 엄마 마음에는요. 솔직히 엄마 마음이지. 네, 걱정이 됐는데 이제 사실은 경훈이가 밑에 동생이 둘이 있고 네. 아빠는 좀 사역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이제 첫 아이로서 이제 엄마를 항상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쩌면은 이제 학교에 보내면서 경훈이가 이제 그 학교 형들한테 거의 막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선생님들한테 사랑을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주어지면서 예. 되게 밝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 경훈이를 그 학교로 인도하신 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좀 갖게 됐고요. 네. 사실 보내는 그 초기에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영상으로 그 요게벳의 노래를 보내주셨어요. 예. 네, 하나님 손에 이제 너의 인생을 맡긴다는 그런 노래인데 진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때론 울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경훈이가 모세가 된 거네? 그런가요? 네, 그렇게 이제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 내가 얘를 책임질 거야. 예. 걱정하지 마. 그래요, 네, 맞아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를 저희 아빠랑 저희 남편하고 제가 똑같이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경험들이 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훈 학생도 맨 처음에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된다 엄마한테 얘기 듣고 네. 갈 때 두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은 많이 없었어요. 그냥 왜 형들도 많은데? 근데 오히려 제가 형들이랑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 그리고 진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백권 캠프를 제가 처음에 먼저 해봤을 예. 때 백권 캠프. 형들 기숙사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형들이 잘해줬어요? 네, 잘해준 것도 있고 근데 물론 제가 생각했던 기숙사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뭘 생각했는데? 전 진짜 어린 마음에 그냥 콘도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었지만 그 백권 캠프를 하면서 느낀 거는 예. 여기서라면 내가 꿈을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퍼득 들었어요. 그래요? 퍼득? 네. 퍼득.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학교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학교 다니다 왔잖아요. 그쵸. 공교육? 네. 공교육하고 내가 지금 다니는 이 기독교 학교하고 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반 학교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동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학교라는 곳에 모였지만 나중에 커서 수능을 보고 나서는 다 흩어지는 개인이 되지만 네네네. 저희 LBOT에서 제가 1년 넘게 있으면서 느낀 거는 점점 하나가 되어가면서 아는 것들도 나누고 하면서 네. 공동체로서의 성장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사회에 나가서도 회사에 들어가도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고 가정을 이루어도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거쳐야 되는 게 공동체인데 예.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일반 학교에서 많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LBOT에 오면서 좀 많은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아니고 우리네. 아유, 훌륭해라. 참 진짜 멋지네요. 자, 우리 저 기독교 대안학교는 사실은 입시 중심은 아니에요, 목사님, 그죠? 네. 그쵸. 입시 중심 뭐 네. 대학 입시 뭐 서울대학 몇 명을 갔다 뭐 어디 이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근데도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대학을 좋은 데를 가요. 열매가 네. 풍성하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입시 위주를 안 했는데도. 네. 사실 이제 텍스트를 제한하지 않으면 사고력이 길러지죠. 네. 또 사고력이 길러지면 아이들이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예.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수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자기 삶을 전체를 보게 하면 예. 수능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래서 저희는 뭐 입시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만한 어떤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사실은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원칙과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은 학교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입시도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만한 어떤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사실은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원칙과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은 학교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학교 꼭 가야 되겠네요. 제가 가고 싶다니까. 그럼 두 분의 자녀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LBOT를 졸업했나요? 우리 저 사모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두 아들이 있는데요. 큰 아들은 지금 이제 28, 둘째는 23. LBOT 생기기 전에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큰 아들은 고3 때 저희가 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LBOT로 와서 1년 동안 다니고 재학한 상태에서 다시 또 LBOT 졸업장을 받고 1기 졸업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나갔다가 두 번 다녔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네네 그렇습니다. 유학을 갔어요, 그럼? 네네. 근데 그 친구는 아예 이제 이곳에 백건 캠프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아예 이제 여기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린 이게 연구 중심의 이제 것들을 잘 습득한 두 아들들이죠. 첫째? 네. 그리고 두 아들들이 군대 가기 전에 둘 다 군대 가 있습니다. 이제 가 있다가 큰 아들은 이제 며칠 전에 전역했고 둘째 아들은 앞으로 다음 주에 전역합니다. 예. 한 친구는 해병대 갔고 한 친구는 카츄샤. 큰 아들이 해병대. 해병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뭐 한대요 이제? 군대도? 저희 일주일에 한 이틀씩 저희 학교에 다시 복귀합니다.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큰아들이. 그러네요. 학교를 좀 섬기다가 저는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와서 학교를 같이 세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예 저희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연구 중심 학교, 살아갈 날들을 준비하는 학교를 그렸지만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 경훈이 같은 이런 친구들은 아예 잘할 때 그렇게 잘한 친구들이 나중에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파트타임으로 오더라도 학교를 같이 세워가면 정말 그런 삶을 준비하는 학교, 예수제자 학교로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아들이 이번에 군에 제대하면서 가을 학기부터 선생님으로 오는 거예요? 선생님? 네. 가기 전에도 1년 반씩은 교사로 있다가 군대 갔거든요. 네. 그래요. 아니 미국에서도 가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온 친구들인데 LBOT 와서 이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참 너무 멋지다. 이야, 정말 멋있다. 네, 정말 멋지네요. 참. 예. 그러면 저 아이들 그 왜 학교할 때 다른 집 아이들을 우리가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 먼저 못 챙기게 되잖아요. 응? 아니 진짜 그게 힘드실 것 같아요. 예. 큰아들은 한 1년 정도 계속 자랐고 이 환경에 자라다 1년 정도 다녔다면 재학했다면 둘째 아들은 학교 설립 때부터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같이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지요. 저희가 일주일 내내 이제 생활관 학교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그때는 저희가 주말에도 좀 집을 많이 오픈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집에 안 가고 또 여기 남아 있고 그럼 10몇 명 정도 집에서 자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눈을 안 마주친 적도 있다. 누가 둘째가? 네. 그래서 다른 애만 엄마 아빠들이 계속 아니 보니까. 왜냐면은 그냥 내 아이니까 마음은 항상 다 있는데 겉으로는 좀 그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용서도 많이 구했고요. 예, 회개도 했고 또 아이하고도 지금은 이제 약간 동지 같죠. 다시 또 복귀하게 돼서 풀타임은 아니지만 자기 전공 분야들이 있어서 준비해 나가지만 그래도 다시 복귀한다는 게 얼마나. 저도 되게 궁금해요. 큰아들 전공과 큰아들은 철학을 전공했고요. 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뮤직 프로듀싱 전공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아니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지금 선생님이 교과목 선생님이 따로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가르쳐 주기가 힘든데 뭐 철학이야 책을 많이 보고 뭔가 본인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발전시킨다고는 하지만 음악 프로듀싱 같은 거는 이제 뭔가를 좀 배워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걸 어떻게 본인이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학교 안에
전공 과정을 다 할 수 있게끔 구분이 돼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음악 쪽으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환경이 열리고 교수님들이 이제 그 요일별로 오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연구 중심 학교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도 큰아들은 당연히 이제 백권 아카데미라는 과목, 1년에 100권 읽는 그 과목을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거를 또 맡고 둘째 아들도 당연히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독서에 관한 백권 아카데미 그 과목을 맡고 또 이제 음악 전공자 아이들이 있어요. 예, 여러 명 되니까 그 친구들에게 전공 과목을 또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좀 많은 그 기독교 대안학교가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저 LBOT는 좀 혁신이라는 아까 표현을 썼잖아요. 기독혁신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그 기독교 대안학교를 또 뛰어넘는. 그러게요. 한 번을 또 뛰어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 잘한 건가요? 네네. 저희가 이제 주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어떤 교육보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하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학교 이제 출발이 됐는데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속에 일으키는 건데 그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게는 좋은 스승이 되는 책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을 모시는 조건이 뭐냐면 이런 교육 방향에 동의하시는 것과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전문적인 직종이나 또 자신의 분야에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분. 네. 그러니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아이들이 건강한 현장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 이제 저희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신데 와서 그런 건강한 자극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요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그 학교 소개 쫙 들으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 응? 내가 심고 아벌과 물을 줬지만 키우는 건 하나님이야. 그렇죠. 네. 어? 키우는 건 하나님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겠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세상에. 아니 일반 선생님도 아닌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주니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전문적이겠어요. 과정이라는 게 공교육에서는 왜 그 시간표가 있고 내가 이수해야 될 과목이 그 학교에서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육부에서 정해져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그 LBOT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있어요? 필수 과목이 있고요. 필수 저희가 있어요? 학점제이기 때문에 학점이 이수돼야 졸업이 가능하고 그레이드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받아야 될 학점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필수 과목은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아까 들은 것은 조금 필수고 백권 아카데미 이런 거는 필수죠. 그다음에 인문예다, 인생이 묻고 예수가 답하다도 필수, 이런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헬스앤푸드 요리는 6학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 이후에 더 배우고 싶으면 선택으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개인 시간표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졸업할 때는 그러니까 아주 주요한 과목들은 저희가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도 수학도 마찬가지로 다 있지만 졸업할 때 내가 전공 분야, 주로 연구했던 분야는 이 분야다라는 게 연구 중심의 프로젝트 모였다 헤어졌다는 그 왜 대학원의 그 프로젝트 개념 대안학 연구 중심의 이해가 조금 되네. 저희가 주로 아이들이 이제 10대의 아이들이 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우리 안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10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소명을 찾아가는 거면 그렇죠. 20대, 30대는 정말 더 공부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40, 50대는 다시 공부해야 될 시기 60, 70대는 함께 공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요. 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살아갈 날들을 준비하는 모든 세대들의 또한 편안한 또 자연스러운 미션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40대 학생도 있고요. 네. 30대 학생도 있고요. 네. 저희는 학교가 연구 중심 학교니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지도하시니까 그 분야에 갑시다. 대해서 다시 우리도 하고자 하면 그렇게 환경을 열어주는 교장 물론입니다. 선생님 저는 가서 겉절이를 배우겠어요. 겉절이? 네, 겉절이를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겉절이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경훈이에게 학생이 된다 배우겠습니다. 이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뭐 인텐시브 코스를 들어오셔도 되고 또 학기를 어떻게 결정한지는 다 조율해가지고 이제 또 다시 배워서 그 다음 인생에 좀 확장시키고 변화를 주는 그래서
혁신일 수 있는 나는 이제 어떤 권사님이 자금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 우리 김미애 선교사님, 오늘 학부형 대표시고 또 선교사님이신데, 자, 이 시대에 학부형이잖아요. 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처음에 그 질문을 저희 이제 이사장님 목사님께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더 이상 기독교 교육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자연 환경이라던가 뭐 바이러스라던가 정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희 모두가. 정말 혼란한 시대예요. 네, 근데 저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보다 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아이들이 정말로 진리 위에 기초를 두고 이것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휩쓸려 가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기독교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진리와 그것들 위에다 교육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을 세워나갈 때 그것이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처음에는 참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하태기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 4년 전쯤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참 어려웠어요, 그죠? 초창기고. 뭐 어느 누구나 다 겪는 일들을 또 저희도 겪는 거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자리 잡게 하셨어요. 진세골로 이제 이사 가면서부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진세골은 제가 못 가봤거든요. 아직 옮기고는. 자, 이때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신 우리 목사님이 좀 정리해 주세요. 대한교육은 대한 사회를 꿈꾸죠. 사실 저희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꿈꾸는데 저희가 뭐 늘 소망하는 그것이 죽음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곳에 이루어져야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이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치 몰래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녀를 통해서 욕심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요.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에 정말 생명 있는 이 교육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를 관성의 법칙이 아니라 진리의 법칙을 따라서 생각할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어떤 교육적 환경이 있지만 뭐 공교육이든 혹은 학원 뭐 사교육이든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것이 살리는 교육이냐,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교육 혹은 망치는 교육이 아니고 사람에게 대해서 기회를 주고 또 생명을 불어넣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그런 길을 가려고 길을 나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러면은 나 거기 가서 좀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 자녀를 좀 보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러면 우선 이제 학교를 검색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연락을 주셔서 저희는 뭐 캠프 때도 그렇고 또 가정이 왔을 때 그러니까 전체 입학 설명회를 좀 안 하는 편이고요. 수시로 입학하는 건 아니죠? 수시 입학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정별로 만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 가정과 저희는 한 가정이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정말 같이 마음을 모으는 가정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남을 통해서 다 교제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결정하고 또 원서를 내고 이런 아주 절차를 밟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부모님 둘 다 믿음이 이렇게 세워진 분들이면 괜찮지만 부모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 한 분은 아직은 좀 미흡하다 아니면 아직 교회에 안 나간다 하신 그런 가정인 어떻게 해요? 그런 가정인 경우도 이제 몇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있어요? 네, 대부분은 복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가정에 아이를 통해서. 왜냐하면 오시면 여기가 기독학교이다라는 것 때문에 오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는 가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또 그 가정이 또 복음 가운데서 더 이렇게 열어져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애들이 변하니까 부모님들 보면서도 당연히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람이 제일 크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아니 우리 신 권사님이 안 그래도 심영순 권사님 나오셔서 정말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아니 갑자기 요리하다가 갑자기 학교를 간다고 해서 근데 정말 힘든 과정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뭐 그 권사님도 그 말씀은 하셨었는데 그래도 제일 보람된 순간은 언제세요? 제일 보람된 순간은 졸업생들 볼 때인 것 같아요. 예. 졸업생들이 또 자신의 어떤 길을 미리 찾아서 방향을 잡아가고 다 이제 또 많이 또 흩어져 있기도 하고 전 세계에 그 친구들이 이제 여름이 되거나 그러면은 또 캠프에 뭐예요? 또 와서 또 스텝으로도 섬기기도 하고. 백고 캠프에? 네.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졸업생이? 지금 졸업생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찾아와서 저기는 연구 중심 학교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좀 작은 학교인데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여기서 완성해서 나가는 건 아니더라도 좋은 밭을 일구어서는 나가는구나라는 그런 좀 믿음의 확신을 좀 갖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돌아와서 네. 볼 때마다 더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길이 맞구나. 네. 이거 정말 기꺼이 갈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걸 갖게 되죠. 근데 네. 이제 가끔은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또 걱정도 하시고 예. 기도도 해 주시고 지지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십니다. 네, 네, 네. 필요하죠 그게. 네. 자, 우리 학생 대표 장경훈 학생, 예,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직업적으로는 일단 사회학에 일단 관심이 있어서 사회학. 네. 네. 특히 인권이나 평화라는 키워드에 꽂힌 지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요? 네. 어, LBOT에 와서도 주로 그쪽 분야에 대한 공부를 자주 하고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차별금지법도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제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좀 더 아직은 보듬어야 할 과정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개선해야 될 것도 있고 의견 수렴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예.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이 법이 통과되면 네. 안 된다. 예. 좀 더 보듬고 다듬어서 모두에게 네. 이게 만족이 되는 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해요. 자, 그래서 사회학을 공부를 해서 네. 어떤 사람, 인권, 평화, 네. 예, 그런 분야 어렸을 때는 변호사가 꿈이었어요. 변호사, 네. 예. 그 책 중에서 그 변호사와 관련된 책을 읽고 법이라는 거에 관심이 생기면서 나는 변호사가 돼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정의를 했어요. 실현하는. 그러다가 LBOT에 와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 인권 변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인권 운동가 겸의 변호사를 하고 싶다라는 예.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다가 음. 세상의 그런 문제점들이나 그런 게 보이면서도 내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갈 수 있다면 살아갈 날들을 준비하는 나의 과정들의 결말이 좀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5살이야. 정말 15살. 아유, 네 집 아들인지 정말 좋으시겠다 부모님은. 어머니 계시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자, 어머니 김미혜성 교사님, 학교를 네.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기도하세요? 네, 먼저는 사실 저희 학교가 네. 정말 우리 두 분 목사님 또 교장 선생님이 지금 더 강건하셔서 네. 이 받으신 비전 사명을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LBOT 패밀리라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네네. 기도하는 시간들이 네네.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가정에서도 양육이 되고 또 학교에서도 양육을 함께하는 공동 양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죽지 않고 점점 더 살아나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도록 예,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진세골 안에 있는 네. LBOT. LBOT 네, 기독혁신학교 네. 네 분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인사 나눕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학교들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야, 이거 주님이 하시는구나. 네. 이거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가정이
그리고 또 학교가 그리고 교회가 나선다면 그래.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오늘 또 열심히 느끼는 그런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자,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세우는 겁니다. 네. 창사 25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네. 기대해. 네. 기독교 대안학교가 답이다. 해답이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